네, 안녕하십니까. 모니터랩 상품기획팀의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으로 간편하게 완성하는 보안, 제로 트러스트 바이 사스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세션들에서 좋은 내용 열심히 많이 들으셨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집중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머리 식히는 겸 아주 개인적인 제 TMI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와 조금 벗어났는데 너무 귀엽죠? 예, 분유 한 잔 때리고 푹 자고 있는 최근에 태어난 제 애기입니다. 이 아기 키우다 보니까 돈 나게 할 일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쓸모없는 지출도 파악하고 돈 정리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계좌 같은 거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구독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신용카드 결제 대금 빠진 거 보고 막 놀라서 딱 보면은 이거 뭐 유튜브, 이거 쿠팡이네, 이거 네이버네, 아이클라우드네.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만 많아서 지출이 많고 또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른 데서 지출 줄여야지 하고 계속 쓰곤 하죠.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저희 알게 모르게 많은 서비스들을 요즘 구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 15년 전쯤 생각해 볼게요. 뭐 모든 서비스, 저희가 뭐 하는 게임부터 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 대부분들 사서 구매를 해서 썼죠. 온프레미스에 돌아가는 하드웨어 장비를 들여놓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16짜리 키, 25짜리 키, 그리고 CD 두세 장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구매해서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2013년에 어도비가 기존의 라이센스 방식을 철폐를 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걸 시장에 딱 내세웠습니다. 그때부터 구독형 시장이 활성화가 트리거가 된 거죠. 뭐 요즘도 물론 라이선스 기반이나 뭐 일회성 혹은 영구 구매 제품들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측처럼 변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방식,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혹은 페이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식상하겠지만 십수년 전에 클라우드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IT 전반은 물론 생활 전반까지 우측의 흐름에 완전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다 사용하고 계시죠.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나가고 있고, 음악을 듣는 것부터 영화를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심지어 기업 내에서 뭐 디자인을 하거나 오피스 프로그램 쓰는 것도 예전처럼 한번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는 매달 혹은 매년 구독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제품들이 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럼 보안 제품들도 당연하게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겠죠. 뭐 장표에 있는 방화벽, SWG, 와프 이런 제품들 뒤에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어워즈 애저 서비스, 뭐 사시, SSE, 클라우드 웹, 뭐 GTNA 형태로 서비스 범위를 늘려가고 있고, 이젠 너무 당연하게 저희 같은 벤더들도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장비에다가 구독형 뭐 클라우드 기반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엔드 유저들도 상황에 맞게 구독을 하거나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SSE입니다. 이름 그대로 뭐 여러 곳에 분포된 엣지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보안 서비스들의 집합군입니다. 뭐 말씀드리자면은 분산된 환경에서 뭐 분산된 곳에 있는 사용자, 분산된 곳에 있는 기업 리소스까지 다양한 목적지로 가는 접속을 안전한 기술,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SSE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같이 사람도 밖에 있고 기업 리소스도 밖에 있는 이런 분산된 환경에서 가장 잘 맞는 보안 프레임워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SE는 단독으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출발점은 바로 여기 보시는 사시,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제품에서 나오게 됐고요. 이 사시는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보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파트도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종합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있는 SD-WAN이나 뭐 WAN 엑셀러레이터, 가속화 같은 네트워크 기능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합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2020년쯤 이제 코로나가 맞물리게 되면서 관심 많이 받게 된 서비스입니다. 그 당시 환경 때문에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사내망 안에 있지 않고 클라우드나 외부 환경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도 보안과 따로 볼 수 없다, 같이 묶어서 제공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생긴 개념입니다.
이제 네트워크랑 보안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이 SASE도 실제로 시장 출시 이후에는 여러 이슈들과 과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SDN 같은 경우는 테스트부터 설치, 운영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보안의 연동성 측면만 고려해서 이 SASE를 연동하고 SDN을 교체하는 게 큰 부담이 됐고, 그 반면에 보안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이 없죠. 모든 조직에서 SDN을 사용하든 공통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트워크가 분리된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파트를 뺀 통합 보안의 독립적인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오른쪽만, 보안 쪽 항목만 툭 떨어져 나온 게 SX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SSE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소개됐습니다. 출발점이 이 SA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 역시도 네트워크 전반을 아우르는 보안 계층이고, SaaS나 일반 인터넷, 이메일 같은 퍼블릭 환경뿐만 아니라 ERP, 개발 서버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프라이빗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아울러서 통합된 보안을 제공해주는 게 이 SSE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좋은 것만 골랐으면 되지, 굳이 통합이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올해 초에 릴리즈된 IBM의 리서치입니다. 이 리서치에서는 현재처럼 늘어나는 네트워크 영역의 중심에서 각각의 독립된 솔루션들을 따로 운영하고 사용하게 되면 가시성은 떨어지고 위협 대응 속도도 지연된다고 이게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IEM이나 SOA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시죠.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다 긁어 올 수 있겠지만 각 솔루션마다 로그 형식도 다르고 탐지 기준도 다르고 정책 적용 방식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결국 보안 관리자는 이 서비스들마다 차이를 다 알아야 되고 일일이 맞춰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처럼 공격 표현이라고 하죠.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런 네트워크 접근 벡터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위협들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는 이 독립적인 솔루션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IBM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몇 년 전 생각하면 구글의 구글 캘린더, 지메일 이런 것들만 있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구글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자 한 명에서 다 제공을 할 수 있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안도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서비스 통합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SaaS나 생성형 AI 같이 외부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URL 필터링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협도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는 기업 내에만 위치했지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기업 리소스의 위치,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완벽히 통제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SS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장표에서 제 자식이 이뻐서 제 발표에 사진도 넣은 마당에 SSE를 제가 제공하는 벤더사 입장에서는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SSE 가치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가트너에서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오른쪽에 있는 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이 하이프 사이클은 특정 IT 카테고리 영역 내의 서비스를 판단을 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2025년 네트워크 영역의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서도 SSE가 지금 1년간 가장 크게 가장 진보한 기술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IBM 리서치처럼 단독 보안 제품에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보안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가트너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시일 내 몇 년 안에는 마치 3, 4년 전에 경계 기반 보안이 무너지고 STP 기반으로 전환되었던 그런 흐름처럼 SWG나 VPN 같이 동일한 네트워크 보안 영역 내에서 개별 보안 제품들 간의 경계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통합된 SSE가 보안 플랫폼의 표준으로 굳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에는 길게 써놨지만 요약하자면 기존의 레거시 보안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나 단점들을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기술로 보완해서 보안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단순한 운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SSE 가치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랩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이온 클라우드. 그리고 이 다양한 아이온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장표에 있는 SIA,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와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가 저희 SSE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인 만큼 아이온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도 글로벌 팝, 이제 글로벌 엣지라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글로벌 기준으로 40개 이상의 이 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동일한 보안 스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로 와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웹서버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안 처리를 수행하고 깨끗한 트래픽만 웹서버에 전달하는 것처럼 SSE 역시도 대상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로 이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레이턴시 최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 혹은 실제로 보안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보안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 팝으로 전달하는 주체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AI 커넥터라고 부르는 에이전트입니다. SSL VPN이나 기타 VPN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고요. 에이전트가 보시는 것처럼 꺼져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디바이스가 원하는 최초의 목적지 IP에 따라서 일반 웹사이트로 가거나 사스 같은 퍼블릭 영역으로 가겠지만 띡 커넥터를 켜서 보안 터널을 활성화하게 되면 해당 디바이스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트래픽이 가장 가까운 엣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자가 세운 보안 정책을 적용받고 원래의 목적지로 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차단이 되겠죠. 이 커넥터에서 싱글 사인온이나 MFA 같은 인증을 받고 로그인을 하더라도 세션 기반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자가 보안 정책을 바꾼다든지 악의적인 행동을 위해서 디바이스 상태를 조금 바꾼다면 커넥터 연결은 무조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디바이스와 사용자 상태를 확인하는 보안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선 세션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GTNA가 에이전트를 통한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몇 년 전에는 VPN을 교체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다면 요즘은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설명 들으셨으니까 지금은 SSE GTNA에서의 핀포인트만 간략히 추스리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만큼 기업 내부 리소스와 클라우드에 호스팅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기업 내에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설치가 되더라도 별도의 장비 확장 필요 없고요. 커넥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서버만 그 커넥터에 추가만 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에 바로 보안 터널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 세션에서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사용자와 기업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연결해 주는 건 결국 커넥터입니다. 로그인 단계에서 싱글 사인온, MFA 디바이스 체크 인증을 하고 허용된 사용자만 문을 열어주고 기업 애플리케이션에는 서버용 AI 커넥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서버 내에 저희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설치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커넥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서버를 연결해 주시면 이 중간은 모두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 구간으로 안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든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제 앞선 세션들에서는 GTNA의 클라이언트 앱들과의 직접 연결은
기존 VPN이 가지고 있었던 일단 접속만 해도 기업 네트워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측면 이동 공격에서 위험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래 그림처럼 오직 허용된 서버나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에만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장표, 지금 보시는 이 기능, 서버 투 서버, 워크로드 투 워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GTNA의 기능이 그 lateral movement 공격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됩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사용자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도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즉 서버 커넥터가 연결된 커넥터끼리의 연결만 허용해서 다른 서버로의 접속을 애초에 막게 되는 거죠. 아래의 예시처럼 ERP 애플리케이션은 오직 내부 직원의 DB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개발 레포지토리나 고객 DB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이거 다 서버 커넥터 단에서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ERP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내부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기업 대상 공격 같은 경우에는 내부 서버 간 이런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서버 간의 제로 트러스트가 시스템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가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퍼블릭 웹을 향한 기본적인 보안이죠. SWG RBI인데 앞선 세션에서도 기능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SSE에서의 SWG RBI 가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한 URL 필터링 차단을 넘어서 이 하나의 메뉴에서 HTTP의 요소, 호스트나 헤더, 쿼리, 파일 타입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RBI도 마찬가지입니다. RBI 역시도 웹 격리, 웹에 대한 보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솔루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SWG의 정책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녹여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를 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리된 사이트 내부 안에서도 SWG 정책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운영까지의 단계가 훨씬 간단하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기업 내에서는 아웃룩이나 기업용 웹메일 통제가 가능한데 반해서 개인 메일,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RBI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할 수 있고요. 업무와 무관한 경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파일 업로드나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티바이러스, ATP, 또 CDR을 적용해서 유해한 파일을 통한 디바이스 감염, 랜섬웨어 같은 공격도 같이 통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데모 시연에서 콘솔 보시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웹 정책, 웹에다 RBI를 적용하는 것은 GTNA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기업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라고 하더라도 그 접근 제어 대상이 웹 기반일 경우에는 SWG와 마찬가지로 RBI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점들, 방금 말씀드린 SWG나 GTNA에 RBI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점이 SSE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특성상 보안 서비스들 간에도 공통된 대상을 보호하는 교집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한 곳에서 연결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고, 이게 재차 말씀드리는 SSE가 전달해주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SSE에 포함된 기능들 나머지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카스비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좀 생소한 기능이었다면 요즘은 SWG처럼 당연히 필요한 보안 레이어가 되었는데, 아이온 클라우드 카스비는 특별하게 국내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지라뿐만 아니라 네이버웍스, 하이버웍스, 다오피스 같은 도메스틱 앱들에 대한 업로드 차단, 공유 제한 같은 세부 기능 제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 제어를 포함해서 섀도우 사스에 대한 가시성이나 API를 통한 사용자의 위험한 행동 후보고 조치 같은 카스비 기능 영역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AI SWG에서 제공된다고 말씀드린 이 GenAI 보안도 아이온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동일하게 아이온 클라우드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DLP 역시도 앞선 세션에서 모니터랩의 제로 트러스트 로드맵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네트워크 전반의 데이터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카스비, SWG, 젠 AI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DLP 정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다음은 ATP입니다. 일반 ATP가 단말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위협을 탐지한다면 아이온 클라우드 ATP는 저희가 보유한 엣지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되는 그런 모든 글로벌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위협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잘 알고 계시는 Firewall as a Service입니다. 단순한 5투플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라 2,5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뒷단에 있는 250개가 넘는 프로토콜들을 식별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통합이 중요한데 저희가 많은 것들, 젠 AI나 SaaS가 생길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공격받을 기회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위협 영역들 사이에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들 사이에서도 경계가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런 보안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SS이고 바로 저희 모니터랩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치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